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단체 여행과 외식이 줄어들며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서비스 물가가 가장 적게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가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마스크 생산 물량을 싼 값에 몰아준 뒤 최대 15배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오늘 임직원과 협력사에 이메일을 보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부동산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하남, 위례,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선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1%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외식과 여행 등이 줄며 서비스 물가는 20년 만에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과 여행 등이 제한된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80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0.4%에 그치며 1999년 이후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외식 물가는 0.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1월과 비교해 해외 단체 여행비가 5.8% 줄었고 행사 취소 영향으로 생화 가격 역시 11.8% 하락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늘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2,047달러로 전년보다 4.1% 줄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3,735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5.9% 상승하며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한 가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0.9% 감소하며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지난 1월 중국 우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신도 2명 중 1명이 2월 하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대구 지역 신도의 양성 판정률은 6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천지 신도 19만 5,100여 명 중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유증상자 신도는 4,066명으로 양성 판정률은 1.7%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보다 851명 증가한 5,186명이고 사망자는 5명 증가한 31명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향후 1, 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민 개개인이 1차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가 이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마스크 생산 물량을 싼 값에 몰아준 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대한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몰아줬습니다. 물량을 싼 값에 받은 아들은 자신의 유통업체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를 통해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5배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해 폭리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판매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 외에도 매점 매석,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 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가 마스크 찾아
산말립니다. 정부가 나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몇 시간씩 줄을 서야 고작 5장 구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은 매주 전 임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대량 공급하고 있어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부터 사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신 전 임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마스크의 양은 매주 12,000장. 최근 약국 한 곳에서 하루 100장씩만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국 120곳이 하루 동안 판매하는 양을 매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 지급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지금까지 5주 동안 지급된 마스크는 6만 장에 달합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매주 한 주 분량씩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속에서 셀트리온은 어떻게 매주 대량 지급이 가능한 걸까? 셀트리온 측은 연초 코로나19 발생 지역인 중국 우한 지역 지원을 위해 대량 구매를 한 이후 남은 물량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 새로 구매하는 물량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중국 우한 지역에 마스크 13만 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한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데다 당시에는 국내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측은 당시 총 구매량과 남은 마스크의 수량, 또 최근 신규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는 셀트리온의 조달 능력은 업계에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체 마스크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약사의 경우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단 한 차례밖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조달 능력이 대단하다며 비결을 알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전국 약국에서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장 이하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대한약사회는 지호영, 백제약품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한 장당 1,500원 이하 균일가로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소비자 1인 5매 이하, 한 장당 1,500원 이하의 가격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약사회는 또 마스크 수급 상황 확인을 위해 지호영, 백제약품 등과 함께하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공급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해 정부와 공유할 방침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오늘 임직원과 협력사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현대차그룹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다양한 대응 계획을 세워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조기 경영 안정을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에겐 안정적 부품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해줘 감사하다며 불가피한 생산 차질은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또 수출 확대로 이른 시일 내에 만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배달 서비스 확대에 가속도를 붙입니다. 편의점은 전국 점포 인프라를 활용해 커지는 배달 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수익원으로 배달을 키워나간다는 구상인데요. 배달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가맹점의 수익 향상도 일군다는 방침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모바일 플랫폼과 제휴해 위치 기반 및 실시간 재고 연동 기술을 사용한 3세대 배달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앱으로 주문하면 제휴를 맺은 배달업체 배달원이 주문받은 편의점에서 상품을 받아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은 앱을 통해 위치를 기반으로 배달 가능한 편의점 매장을 확인하고 주문하려는 상품 재고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배달 플랫폼 요기와 손잡고 올 1분기 전국 5천여 개 배달 운영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CU는 배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손잡았습니다. CU는 네이버와 함께 3월 한 달간 네이버 간편 주문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올 상반기 내 전국 3,000개 점포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요기요 브룬과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오고 있는 GS25도 이달 전국 가맹점 1,200곳으로 배달 서비스를 넓히고 매월 1,000여 점 규모로 운영 매장을 늘립니다. 이마트24 역시 올 초부터 요기요와 함께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1월부터 요기요 브룬과 함께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들이 배달 서비스 확대를 가속화하는 이유는 배달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CU의 배달 서비스 전체 매출은 분기별 평균 25% 증가했는데 이는 점포의 추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전국 편의점 점포를 배달 인프라를 활용해 가맹점 수익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 만족도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편의점들의 배달 시장 참전, 배달 시장에 어떤 판도 변화를 만들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며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하죠. 지난달엔 당초 예정됐던 분양 물량이 절반만 분양되는데 그쳤고요. 자, 이번 달도 그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하남 위례, 또 과천, 수원 등 분양을 강행한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 우려에도 수백 대 1의 척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풍선 효과로 정부의 규제를 받은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잡히지 않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소식 부동산팀의 서울석용, 지혜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혜진 기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코로나19 청약 시장에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여전히 청약시장에서 중요한 건 입지나 단지 선호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도 일정 부분 청약 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114 김은진 리서치 팀장은 과천, 수원, 유래 등은 기존에도 워낙에 잘 되던 지역이라 코로나 확산과 상관없이 청약에 몰리는 인파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할 비인기 단지들이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이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인기가 높은 수원이나 위례 지역은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좋은 청약 결과를 거뒀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난달 18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입니다. 이 단지는 1순위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426가구 모집에 115만 6,505명이 몰리며 1순위 청약 경쟁률에서 145.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코로나 여파로 오프라인 견본주택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했는데요. 그런데도 올해 수원시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첨자 발표도 나왔는데요. 당첨자 중에는 청약가점 만점에 해당하는 84점을 가진 수요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도 양주시 양주 옥정 유림 노르웨이 숲은 1순위에서 모든 유형이 미달돼 2순위까지 청약이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1,085가구 모집에 1, 2순위 통합 912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0.8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안전을 기해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운영했는데요.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유림 노르웨이 숲 분양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이 같은 흥행 실패를 예상한 분위기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자체가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지역이라는 건데요. 다만 분양 관계자는 해당 단지 주변에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만큼 정당 계약 이후 무순위 청약 매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7일 1순위 청약에 나선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 단지도 코로나 여파로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도 1순위에서 무난히 마감했습니다. 426가구 모집에 44,448명이 신청하며 104.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부건설이 제주 서귀포시에서 첫 선을 보인 서귀포 동홍동 센트레빌은 24일 1순위 청약을 받았는데요. 202가구 모집에 1, 2순위 모두 합쳐 145명이 신청했습니다. 전체 0.71대 1의 경쟁률로 미달된 것입니다. 예, 이러한 청약 시장의 양극화, 지금 미달과 수백 대 1이 나왔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한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최근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로 치솟은 데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 내지는 로또 청약 단지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견본주택을 보지도 않고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과천 제이디자이와 서울 강서구 마곡 9단지가 로또 단지로 꼽히는데요. 이 단지들은 모두 공공택지에 마련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세의 절반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며 많은 수요자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과천 제이디자인은 이미 특별 공급부터 전체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1순위 청약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과천 제이디자인은 전체 물량의 80%가량이 신혼부부, 생애 첫 내 집 마련, 노부부 가구 등을 위한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분양 가격은 전용 59.9제곱미터 A형 기준 5억 3,720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를 추가하면 5억 4,800만 원 수준입니다. 인근 단지인 레미안 슈루 3단지와 비교해 봤는데요. 레미안 슈루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초 12억 2,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를 보면 과천 제이디자인은 인근 단지에 절반 가격에 분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인 마곡 9단지는 오는 16일 1순위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곳도 저렴한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큰 분위기입니다. 궁금한 건 청약시장 이런 양극화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된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수요층이 짙었지 않은 지역은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청약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적 자금 투입이 늘어나고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네, 청약시장 양극화와 함께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래 기다렸어요. 설성훈 기자 잠깐 연결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수원, 의왕, 안양 쪽에 지금 일부 구를 지정을 했는데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의왕, 안양 지역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원시 영통구 의이동 광교 해모로 아파트 전용 면적 84.8제곱미터는 220 대책 이후인 2월 27일 6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평형은 1월 초 5억 2,5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20 대책을 내놨지만 한 달 만에 1억 1,0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의왕시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의 1단지 전용 면적 84.9제곱미터는 지난달 22일 8억 9,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이 평형은 7억 7,9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두 달 만에 1억 2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안양시도 분위기 비슷한데요. 안양 동안구 호계동 목련 두산 아파트 전용 면적 161.7제곱미터는 지난달 25일 12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9월 이 평형은 1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5개월 만에 1억 1,500만 원 상승한 겁니다. 한국감정원 주건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의 경우는 2월 24일 기준 1.5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주보다 다소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값 변동률이 0.41%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내려갔지만 아파트값 상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꾸준히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0.51% 상승했는데요. 지난주엔 0.38%, 지난주에는 0.27%를 기록하는 등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꾸준히 좀 우려하고 있었던 게 특정 지역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이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집값 급등 지역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규제를 비켜난 지역에서는 말씀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 면적 84.9제곱미터는 지난달 24일 8,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평형은 1억 7,100만 원으로 거래돼 한 달 새 1억 2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는데요. 인천시 연수구 더샵 그린 스퀘어는 지난달 25일 전용 면적 115.7제곱미터가 8억 2,500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6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됐던 물량이 2억 원 정도 상승한 겁니다. 정부가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하고 나섰지만 인천 아파트 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0 대책이 19번째 대책이었고요. 만약에 이번에 안 잡히면 또 고강도 대책이 나올 텐데 20번째 대책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네, 시중에 유동 자금이 풍부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인 만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양지영 RNC 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20번째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등을 언급했습니다.
양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로 수요 억제책 위주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대표는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잡아야 한다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19번째 대책이죠. 대책 이후에 지금 수도권 집값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부동산팀의 설석용,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부쩍 늘었습니다. 은행들도 내점 고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비대면 거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은행권 내점 고객이 줄고 비대면 이체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퍼진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 신한, 우리농협 등 시중은행의 비대면 거래 건수는 총 3,567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10만 건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비대면 이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농협의 지난달 19일에서 25일 비대면 이체 건수는 762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그 영향으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는 그 은행의 내점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군데 영업점에 전화를 해본 결과 50% 이상 감소됐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번호표가 마칠 때까지 한 몇 번이 갔다고 하면 지금은 100번도 안 가는 그런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한은행도 비대면 이체 건수가 농협 다음으로 높습니다. 같은 기간 이체 건수가 1,009만 건으로 지난해 동기 944만 건 대비 65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구 동성로 소재 영업점에서는 내점 고객 수가 많이 줄었다며 보통 500명 정도 내점하던 영업점에 현재 200여 명 정도 내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비대면 이체 건수는 656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만 건이 줄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개인의 이용 패턴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은행들도 비대면 거래를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우려가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기업들의 주가는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하며 전 세계적으로 20개가 넘는 백신 개발과 치료법 임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신 개발 기업 진원생명과학과 신풍제약, BC월드제약 등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관계사 미국 바이오 기업 이노비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부각됐습니다. BC월드제약과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클로로킨과 항말라리아 치료제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진단기업 알리건강, 평안국닥터의 주가는 연초 대비 각각 66%, 34%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기업 민드리는 31% 상승했으며 백신 기업 자비바이오는 21%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진단 활성화 정책, 코로나 환자 전용 병원 신축 등에 나선 영향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개발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길리드 사이언스와 모더나, 노바박스 등이 코로나19 관련 백신 개발 관련 계획을 내놨지만 아직은 성과를 논하기에 이르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에볼라 치료 물질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길리드 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0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3도 선에 머물며 서늘하겠는데요. 절기 경칩인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새벽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와 1cm 미만의 눈발이 흩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이렇게 비가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경기와 충청도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 4도, 춘천 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대구는 아침 기온 5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양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주말에는 금세 회복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